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어 선택 과목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자,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어떤 면에서는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의 관점을 들이대면은 간단합니다. 자, 어떤 관점이 있을까요? 자, 대표적인 기본적인 관점이 학교에서 배우면 유리하죠. 일반적으로. 예,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어디로 적용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학교에서 언어 매체를 배웠다고 하면 언어 매체가 쉽고 화법과 작문을 배웠으면 화법과 작문이 접근이 쉽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웠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자,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독해파냐 아니면은 암기파냐, 이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화법을 배웠던가 언어 매체를 배웠다 하더라도 자신이 독해를 되게 잘하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는 예시문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암기적 요소가 꽤 있습니다. 암기적 요소가 꽤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암기를 잘한 애들, 그런 애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독해파냐 암기파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상위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위권이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거나 언어 매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중에서 예시문항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상위권의 선택은 어느 정도 명료해집니다. 이번에 예시문항은 언어 매체가 쉽게 나왔어요. 언어 매체는 비교적 평이합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은 약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에요. 언어 매체에 비해서 화법과 작문은 더 어려워요. 우리는 화법과 작문은 예시문항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이라든가 육구 모평이라든지 대단히 오랫동안의 기간에 그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화법과 작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화법과 작문이 어렵고 언어 매체가 만약에 쉽다고 하면은 당연히 상위권은 언어 매체를 선택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중위권은 어떨까요? 중위권은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까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1, 2, 한 3등급은 상위권, 그 다음에 4, 5, 6은 중위권, 그 다음에 하위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근데 사실은 중위권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 언어 매체를 선택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중위권이라고 해서 언어 매체를 선택하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지,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사실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시문항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언어 매체가 어렵나요? 그렇진 않아요. 언어의 한두 문제가 어렵지 다른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중위권도 언어 매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언어 매체가 쉽고 화법과 작문이 어렵다면은 중위권도 바보 아닌 이상 언어 매체를 선택하겠죠.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화법과 작문이 쉽게 나오고 언어 매체가 난이도가 비슷하다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죠. 난이도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 현대처럼 언어와 매체가 쉽고 화법과 작문이 어렵다면 당연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겠죠.
여러분, 하위권은 어떨까요? 하위권은 무엇을 선택하든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냐 하면은, 하위권은 방황할 겁니다. 왜냐면 화법과 장문을 시험을 쳐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차라리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언어와 매체가 쉽다면은 언어 총 한 5문제 중에서 한 3문제, 4문제 버리고 매체가 문제가 쉽다면 그거 맞추겠죠. 그럼 당연히 하위권도 언어 매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국어 선택 과목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어 선택 과목 중에서 화작이나 음매나 이것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쉽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화법과 장문이 쉽게 나오면 언어 매체를 선택하지 않고 화법과 장문을 선택할 거예요. 다음에 언어 매체가 쉽게 나오고 화법과 장문이 어렵게 나온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언어 매체를 선택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공통 과목 점수가 결정을 합니다. 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은 공통 과목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화법과 장문 언어 매체를 표준 점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공통 점수가 누가 공통 점수를 잘 맞을까요? 자, 화법과 장문을 선택하는 애들이 공통 점수를 잘 맞을까요?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애들이 공통 점수를 맞을까요? 이게 공통 과목 점수가 화법과 장문, 언어 매체 점수를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택 과목의 점수를 공통 과목, 다시 말하면 독서와 문법 점수가 결정을 한다? 이야, 이것은 보통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화법 장문을 놓치는 애들이 만약에 화법과 장문이 어렵게 나왔다면, 어렵다고 느껴지면 공통 점수를 잘 맞을까요? 아니면 언어 매체가 점수가 안 나왔을 경우에, 아니면 잘 나왔을 경우에 공통 점수가 잘 나올까요? 결국 공통 점수가 도무지 그 선택 과목을 결정한단 말은 도무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자, 여러분,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어 공통 과목을 친 다음에 선택 과목을 치는 게 아니에요. 공통 과목에 독서 문법하고 선택 과목에 화작과 음매를 같이 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예시문항처럼 언어 매체가 되게 쉽게 나왔다. 그럼 만약에 언어 매체가 되게 쉬우면은 나머지 시간에 학생들이 독서와 문학을 잘 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80분 시험 치는데 언어 매체가 너무 쉬워서 10분 만에 다 쳤다고 가정해요. 그럼 70분이 남잖아요. 그럼 70분이 남는데 35분씩 문학과 독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이 친구들이 시험을 잘 치겠죠. 당연하게.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 점수도 동시에 같이 점수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애들이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평가원의 어떤 출제 방식과 어떤 시간에 소모되는 것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공통 과목의 시험을 친 다음에 답안지를 다 거두고, 그쵸? 예를 들어서 나머지 시간을 얼마해서 화법과 작문을 준비 딱 해서 쳤다면은 그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언어 매체 시험 빨리 치고 공통 과목을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면 당연히 공통 과목 시험 잘 치겠죠? 그래서 지금 공통 과목 잘 친 학생이 선택 과목도 잘 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논리는 어떤 많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국어 선택 과목은 눈치 작전의 끝판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거나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과목의 어떤 조정을 하겠지만은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굉장히 수능은 굉장히 빨리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뭐예요? 문법과 관련된 언어와 매체는 선택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비교적. 그렇죠? 예. 아마 상위권들은 겨울 방학 때쯤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올 겨울 방학 때 화법과 작문을 할 것이냐, 언어 매체를 할 것이냐, 1차적인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매체는 예시문항 외에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특히 언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체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국어 선택 과목 어떤 것이 완전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많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보면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어 선택 과목하고 이거 변수가 너무 하기 때문에 공통국어하고 선택 과목, 선택국어죠. 국어 공통, 그 다음에 국어 선택 과목은 시간을 분리해야 돼요. 예, 시간을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공통 과목을 거두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시험을 친다든지 해서 분리하는 게 좋지,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같이 주면은 전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국어 선택 과목 총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선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답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제 조건이 두 가지예요. 지금 예시 문항처럼 나온다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 공통 국어하고, 그러니까 국어 공통 과목이죠. 국어 공통 과목과 국어 선택 과목을 지금처럼 한 번에 만약에 준다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조건이 두 가지죠. 자, 지금 언어와 매체가 쉽게 나온다는 이야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언어와 매체가 그 내용이, 지문이 길게 안 나오고 짧게 나오면은 언어와 매체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지금처럼 나오면 언어와 매체가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시 문항과 달리 언어와 매체가 좀 더 어려워지고 지문이 길어지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 조건을 두 개 걸었습니다. 언어와 매체가 지금처럼 쉽거나, 두 번째, 언어와 매체의 지문이 지금처럼 만약에 짧다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자, 국어 선택 과목 총정리, 여러분 진짜 유의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에 화법과 작문이 유리하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와 관련된 변화가 있다든지 사물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라도 다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겠죠. 감사합니다.